검찰에서 처음에 이걸로 수사한 게 아니고 쌍방울이 경기도 도지사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20억가량 대납했다. 이러면서 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더니 그거는 전혀 없어지고 네. 이제 쌍방울이 한 대북 사업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 사실은 북한에 돈을 줬는데 북한이 제3자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없고 북한의 증인을 부를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기소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의심하고 있고요. 이번 이화영의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지금의 사정 변경이 뭐냐면은 그 안부수 판결이 있었을 때는 우리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대한민국에 없어가지고 불러서 조사를 못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본인이 제발로 걸어와서 조사를 하면서 그때 내가 왜 예. 돈을 보내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국정원 어떤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이 충분히 심리를 해본 결과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안부수 딸에 대해서 뭐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다 침묵합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 드릴까요? 김철현 교수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기존에 있는 다른 사건하고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아니면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증인들이 다 유명을 달리했거나 혹은 그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또는 김용 또는 김만배 전 회장 같은 분들이 다 입을 굳게 모르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좀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좌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자신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 그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이 굉장히 사법적 리스크로 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걸 지금 막아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첫째는 이거는 검찰에서 소설 쓴 거다, 네. 짜집기다, 그리고 네. 조작 수사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작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을 탄핵해야 되고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법관도 탄핵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볼 때는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편파적이다. 예. 결국 검찰에서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사실만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조작 프레임과 함께 어떤 언론의 편파성에 대한 두 가지로 이번 예. 이 대북 송금 사태에 대해서 본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예. 버텨나가려고 하는 게 그 아닌가. 언론 편파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어떤 언론에서 어떤 조작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면 안부수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안부수의 판결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검찰에서 범죄 사실을 기소한 사실하고 판결문의 내용이 틀리고요. 두 번째는 그 김성태 이 상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국정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방북을 위한 비용을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예. 있거든요. 그리고 예.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 성립을 하려면 김성태가 적어도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 부양에 따른 주식 매매라든가 이런 예. 구체적인 정황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사실과 부합하지 못하다. 두 예. 번째는 지금 언론에서 보면 지금 언론 전체를 지금 싸잡아서 지금 애완견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겨레라든가 어떤 진보 언론 네. 이쪽에서도 똑같은 보수 언론하고 똑같은 입장의 네네.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진보 언론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굉장히 편파적이고 왜곡된다는 예.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다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지호 부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니까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의 애완견이다 그러면서 언론 지형이 지금 너무 기울어져 있다. 네. 왜곡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네. 언급을 한 이 안부수, 이른바 안부수 판결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 지적을 이제 교수님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또 언론 보도에 그런 보도가 나왔길래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 판결문 3, 4쪽에 대북 사업의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건뿐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적혀 있는 거죠? 판결문에는 쌍방울 그룹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했다. 판결문에 써져 있는 내용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뭐 적혀 있지가 않다 이렇게 언론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도 도지사 비서관을 3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 경기도는 대북 사업, 남북 경협 사업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 단체들이 자주 막 이렇게 풍선에다 뭘 갖다 보내면 북한 군들이 뭐 원점 타격을 하겠다. 네. 막 수시로 막 이렇게 안보 위협이 있으면 경기 북부 지역에 어떤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역대 손학규, 김문수 지사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했고 심지어 방북까지 다 하셨어요. 예. 아니 이런 정상적인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갑자기 쌍방울 보지도 못한 쌍방울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 예. 쌍방울이 돈 지급한 거 왜 경기도에 연결지는지 반만 맞고 반은 틀리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안부수 판결문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정원 문건 내용이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이화영 판결에는 그것이 없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공수장에 있어서 공수장에 기재된 내용이 판결문에 쓰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아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문건에 분명히 그와 같은 목적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경기도의 어떤 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납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것만 빼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보수 패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더불어서 이번 이화영의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지금의 사정 변경이 뭐냐면은 그 안부수 판결이 있었을 때는 우리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대한민국에 없어가지고 불러서 조사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에 본인이 제발로 걸어와서 조사를 하면서 그때 내가 왜 돈을 보내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국정원 어떤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이 충분히 심리를 해본 결과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쌍방울이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을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그 경기지사가 북한에 갔다 오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어때요? 우리 대통령 만들자 동영상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더 큰 이익에 목숨이 있었던 것이고 더불어 판결문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주가 부양에 따르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무슨 주식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2019년 7월 달에 500만 불인가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한 자원과 개발되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언론 보도조차 없었는데 그게 무슨 주가 조작이냐는 내용이 이화영 1심 판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주호 부대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쌍방울하고 관련이 없어요. 쌍방울이 사실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탈락했고요. 그리고 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아무런 뭐 이렇게 협력 사업이 된 게 없어요. 돈을 북한에 100억을 줄 때 사실 왜 줬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대북 협력 사업이랑 쌍방울 대북 협력 사업 엄연히 다른 것인데 검찰에서 처음에 이걸로 수사한 게 아니고 쌍방울이 경기도
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20억 가량 대납했다. 이러면서 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더니 그거는 전혀 없어지고 네. 이제 쌍방울이 한 대북 사업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 사실은 북한에 돈을 줬는데 북한이 제3자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없고 북한의 증인을 부를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기소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의심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3년 동안 근무하면서 100억을 저희를 위해서 쓸 사람이 같으면 저희랑 무슨 협약을 맺든지 예. 사진을 찍든지 교류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경기도청에서 쌍방울 인사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예.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속옷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심 판결에 있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2019년 1월 달에 심양에 가가지고 같이 이화영과 북한 측 인사들과 얘기를 하고 할 때 실제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안부수 회장을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2019년 9월 10월이었습니까? 한국이 아닌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런 그 행동을 할 때도 전화를 하고 저도 지사님 그 김성태 씨가 저도 지사님 같이 방북합니다라고 했던 통화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차, 2차 아태 회의 하고 할 때 주관 부서가 지금 얘기하셨던 경기도였고 그 경기도 행사를 하는데 후원했던 기업이 바로 쌍방울이었습니다. 아니,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 자 전화를 정치인이 누가 바꿔준 전화를 2번 했다고 해서 100억을 유엔 제재가 있는 100억을 북한에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아니 부분에 그럼 전화만 하면은 그냥 이게 사실 사업가가 1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런 영수증도 없이 그냥 그렇게 100억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심지어 쌍방울은 북한한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한테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죠. 화이트 칼라 범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능범을 하면서 증거를 남깁니까? 예. 절대 남기지가 않죠. 우리가 그 유동기 씨나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동기 씨가 들은 증언에 따르면은 우리가 팔과 다리는 몸통은 죽는다 하더라도 머리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실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네. 정진상을 통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어떤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선을 끊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치 대북 사업에 있어서는 이화영이 이 그 정진상과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 1심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1심 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마치 그것이 검찰이 주는 것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을 검찰은 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1심 법원을 했는 판사를 향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